그 지난번 저 중국 친구랑 짤라 먹방 영상을 보고 중국어를 어떻게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이러면서 DM으로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중국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아,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뷰튜버들이 하는 것 중에 본 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중국어를 처음 접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그 이후에 대학교 때 부전공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저희 학교랑 연계된 북경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1년간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왔던 경험이 중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대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기본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중국어를 더 잘하게 된 계기는 북경대 교환학생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일 중국어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듣기랑 말하기가 먼저 좋아지더라고요. 1년을 있을 때 한 학기는 중국 호스트 가정이랑 살았고 두 번째 학기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제 유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파트를 렌트해서 따로 살거나 기숙사에서 많이 살았는데 저는 중학교 교사이신 이제 어머님이랑 또 대학교 1학년 여동생이 있는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여자 셋이서 정말 즐겁게 생활했어요. 맨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호스트 엄마를 따라서 근무하시는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이렇게 중국어를 쓰는 환경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족같이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경대 생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어젯밤에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길게 보내셨어요. 같이 보실래요? 귀여우셔. 苏嘛是我的韩国女儿，我们在一起生活的那段日子，苏给我留下了非常深刻的印象。她是一个非常完美的女孩。首先，她在这里面，我特别想跟苏说，明明可以拼颜值，你却拼实力。那么夸我，不知道怎么反应。 그냥 칭찬 메시지를 한 2분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따뜻한 걸로 저는 아인슈페너 한 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크림을 어떻게 보여드려야죠? 아인슈페너를 주문했는데요. 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1학기 때 지내다가 이제 2학기 때는 국제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지냈는데요. 맞아요. 위치도 대학교랑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서 진짜 이때 학교 클럽 활동이나 이런 방과후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뭐 살사 댄스, 팝 댄스, 뭐 있죠? 국제학생 엑스포 행사, 뭐 언어 교류회 이런 거를 다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본과 학생이랑 국제학생이랑 이렇게 연결해줘서 언어 파트너로 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추천합니다. 거기서 만난 본과생 학생들이 진짜 꼼꼼하게 중국어를 봐줬었어요. 그리고 또 국제학생은 아무래도 국제 기숙사에만 배치되기 때문에 그때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랑 만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주말이나 공휴일 때 중국 곳곳을 여행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여행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권이 없어지면 중국에서는 이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이제 못 사잖아요, 티켓을. 한번 텐진에서 여권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경찰서에 가서 한 6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도 창피한데 여권 꼭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조심. 그리고 또 중국어를 배울 때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중국어에는 이제 성조가 있어서 사성이 있잖아요. 이 성조가 틀리면 의미도 달라지고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 그래서 맨날 성조를 이렇게 찾아보고 말하고 막 생각하느라 말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알아들으시면 중국인 분들은 막 아? 说什么? 再说一遍? 막 이렇게 막 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게 또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철판을 깔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말하면서 조금씩 말하기가 나아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자신감을 갖고 틀리던 말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하기가 조금 더뎠던 이유도 제가 하던 공부 방식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에 중국어를 공부했던 방식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제 HSK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였거든요. 듣기, 독해, 그리고 쓰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만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은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말하는 게 좀 느려졌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말하기만 평가하는 TSC 시험을 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데 제 때에는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HSK를 그 당시에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 또 팁이 있다면 저는 현지에서 일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학 당시에 북경대 학생이랑 직장인분들한테 토플을 가르치는 과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르치면서 저는 오히려 중국어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벌고 중국어도 배우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애슐리는 싱글인가요? 혹시 요리를 잘하신다면 이렇게 DM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그렇죠.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이제 HSK 6급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거의 중국어 공부를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거의 다 까먹어서 다시 감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늘 중간중간 좀 노력을 하고 연습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요즘은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단어를 적는 이런 플래시카드에 단어나 이렇게 사자성어래. 이런 플래시카드에 단어나 사자성어를 적어서 이렇게 틈틈이 외우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토론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시는 그런 중국 분들이랑 그런 중국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주제를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에 요즘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사실 처음엔 되게 막 기죽고 막 말하기 싫어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요즘은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 북경대 교환학생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해봤고요. 혹시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잠깐만요. 저거 완전 맛있잖아요. 당부도 来总结一下，希望所有学中文的人可以顺利的通过考试，并且享受学中文的过程。大家加油！有任何疑问的话，就视频下面放留言然后呢，点赞，谢谢。